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의 손흥민이라 불리던 우레이, 슈퍼리그에서 30경기 34골, 도움 15개, 말 그대로 압도적인 공격수였던 선수가 지금은 월드컵 예선 탈락 직전의 대표팀에서조차 제대로 훈련도 소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부상, 결국 외측 반월판 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이었고 지금도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중국 언론이 전하고 있어요. 다가오는 인도네시아전도 출전 불투명, 믿기지 않아요. 이게 중국 축구의 현재입니다. 오늘은 이 우레이의 부진과 중국 축구의 몰락,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자랑스러운 현재를 비교하며 왜 중국은 무너지고 한국은 앞서 나가는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때 중국 축구의 희망이라 불리던 우레이, 라리가 에스파뇰까지 진출하면서 중국의 손흥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던 선수입니다. 무려 126경기, 16골, 6도움. 절대 나쁘지 않은 기록이었고 당시 중국 팬들은 기대에 부풀었죠. 드디어 우리도 월드 클래스를 갖게 되는구나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레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은 너무도 냉혹합니다. 2023년 11월 무릎 외측 반월판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한 이후 우레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했죠. 올 시즌 중국 슈퍼리그에서 그는 고작 6경기 출전, 기록은 단 1골, 1도움. 팬들은 말합니다. 이게 정말 국가대표 에이스가 맞냐? 그리고 최근 중국 대표팀이 상하이에서 훈련을 진행했을 때 우레이는 또 한 번 모두를 실망시켰습니다. 컨디션 문제로 제대로 된 훈련조차 소화하지 못했고 중국 언론에 따르면 다가오는 인도네시아 원정조차 함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한 선수의 부진이 아닙니다. 우레이는 단지 운이 없던 스타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 시스템의 허술함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이에요. 선수 보호 시스템은 어디에 있었고 부상 관리는 누가 책임졌습니까? 무리하게 소속팀 경기를 강행하게 만들고 제대로 회복도 못한 채 대표팀 소집에만 끌려다닌 결과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중국 축구는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우레이의 추락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축구 전체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레이가 빠지자마자 중국 대표팀 공격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월드컵 본선을 꿈꾸는 대표팀이 단 한 명이 빠졌다고 공격이 멈춥니까? 우레이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무려 30경기 34골 15도움, 득점왕은 물론이고 2위와 무려 13골 차이,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공격의 시작도 우레이, 마무리도 우레이. 하지만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에요. 너무 한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전술, 다른 옵션이 전혀 없는 공격 패턴, 대체 자원 없는 스쿼드 구성. 이게 지금 중국 축구의 현실입니다. 우레이가 부상으로 빠지자 공격이 어떻게 됐냐고요? 말 그대로 정지입니다. 측면 전개도 없고 중앙 침투도 안 되고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국가 대표팀들은 보통 플랜 B, 플랜 C까지 준비하잖아요. 주전이 빠지면 포메이션을 바꾸거나 전술을 바꾸거나 다른 유형의 선수를 투입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예 대안이 없습니다. 감독은 여전히 우레이의 회복만을 기다리고 있고 협회는 별다른 선수 육성도 못하고 있으며 리그는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국내 자원 발굴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월드컵 2차 예선 C조에서 중국은 8경기 2승 6패, 승점 단 6점, 조 최하위, 한마디로 처참한 성적입니다. 같은 기간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요, 6승 1무 1패로 조 1위, 이미 최종 예선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은 상태죠.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국가대표팀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레이 FC입니까? 선수 하나 빠졌다고 팀 전체가 무너지는 팀. 이런 팀이 과연 월드컵 본선을 꿈꿀 자격이 있을까요? 중국 축구는 지금 전술도 시스템도 멘탈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우레이의 공백은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라 중국 축구의 구조적 부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결과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2경기. 중국 대표팀에게 6월 A매치,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전은 생존이 걸린 전쟁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기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무승부도 안 되고 패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월드컵 꿈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중국 대표팀의 에이스, 우레이가 뛸 수 없다는 사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악재입니다. 물론 부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레이가 없으면 중국 대표팀의 전체 전략이 통째로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중국 축구는 선수 개인, 특히 에이스 한 명에게만 의존하는 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스타가 팀을 끌고 가는 전술, 이건 20세기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시스템의 시대입니다. 한 선수가 빠져도 전체 전술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커버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력, 그게 현대 축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대표팀에서 손흥민이 갑자기 빠진다고 해도 대표팀이 약팀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냐? 한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플랜 B, 플랜 C가 있고 다양한 공격 옵션과 전략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대표팀은요? 우레이가 없으면 공격 루트 자체가 사라져요. 다른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도 못하고 감독도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대로 인도네시아 원정에 나선다고요?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나옵니다. 피파 랭킹? 전통? 의미 없습니다. 그들은 홈에서 죽기 살기로 덤벼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기에서 가장 필요한 건 조직력입니다. 한두 명의 개인기가 아니라 모두가 연결된 전술 시스템.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레이 한 명 빠졌다고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대표팀. 이게 지금 중국 축구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이 민낯은 인도네시아전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중국 축구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살아남을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답은 경기장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제 전술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 바로 시대에 뒤처진 전술 고집입니다. 아직도 4-4-2 포메이션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술이 지금 중국 선수들의 역량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인 간 간격은 넓고 전환 속도는 느리고 압박도 안 되고 측면 침투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레이처럼 수비 라인을 깨주는 라인 브레이커가 빠진 상황에서는 이 4-4-T는 완전히 무기력해집니다. 세컨볼? 없습니다. 크로스? 연결이 안 됩니다. 측면 돌파? 아예 시도조차 못해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요. 이런 상황에 대해 코칭 스태프가 아무런 대비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술 수정? 없습니다. 플랜 B? 없습니다. 경기 중 리스크 관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경기가 꼬이기 시작하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반전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해요. 결국 결과는 뭡니까? 월드컵 아시아 예선 C조에서 8경기 2승 6패, 조 최하위. 이게 바로 중국이 무너진 진짜 이유입니다. 기술이 부족한 건 둘째치고 체계와 준비가 없는 전술 운영,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로 인도네시아와 같은 절박한 팀을 상대한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근데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그게 의문입니다. 여러분, 중국 축구의 혼란을 보면서 우리는 더더욱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팀입니다. 손흥민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황희찬이 들어오고 황희찬이 빠지면 이재성이 그 다음엔 이동경까지 이어받아 자연스럽게 빈자리를 메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축구의 힘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팀 전체가 움직이는 축구, 수비는요? 김민재 중심의 빌드업은 지금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통합니다. 그가 뒤에서 중심을 잡아주니 나머지 수비수들도 자신감 있게 전진하고 미드필더들과 공격진의 연결이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환 플레이, 벤투 감독 시절부터 다져온 빠른 전환 속도와 유기적인 움직임은 지금 클린스만 체제에서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공격에서 수비, 수비에서 공격, 한치의 망설임 없이 흐름이 이어지는 축구. 이강인은요, 경기를 지배하는 창의력, 볼터치, 시야, 지금 한국 축구를 이끄는 또 하나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말이 필요 없는 세계 톱 클래스 센터백, 나폴리 우승, 위넨 주전, 아시아 넘버원 수비수.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선수가 아닌 시스템이 강한 팀, 대한민국 축구의 자랑입니다. 우리에겐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체 자원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는 완성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아시아 최강,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여러분, 우레이의 부진과 이탈은 단순히 한 스타 선수의 몰락이 아닙니다. 이건 중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 시스템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누가 뛰느냐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누가 빠져도 괜찮은 유기적인 시스템, 모든 선수가 움직이고 모든 포지션이 연결되는 축구. 이게 바로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당당히 준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번 인도네시아전에서 무너지면 2026 월드컵은 물 건너갑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자신감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